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미래앤민 교과서의 단어의 갈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나누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어를 나누는 우리말의 품사, 이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일단 품사의 분류 기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품사의 분류 기준으로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사과는 변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서든 사과라고 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는 먹고로 쓰이고 어디에는 먹은이로 쓰이고 먹어서로 쓰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형태가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그 품사 분류 기준, 형태에 따라, 형태의 변화에 따라 분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변어라고 하고요. 변화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또 변하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지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두 번째 기준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는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떡볶이가 아주 맛있다라는 거에서 이 단어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지 볼게요. 우리 아주가 떡볶이 맛있다. 정말 이상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들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좀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나뉘냐면요. 문장에서 이제 몸통의 역할을 하는 체언, 문장에서 이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어,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면서 이제 홀로 뭔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독립어, 이렇게 5가지로 기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으로 따랐을 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이 각각의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에 뭐가 포함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단어가 나타내는 공통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기준,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이 의미에 따라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씩 그 정리된 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바로 기능으로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의 체언입니다. 체언. 그러니까 이 체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의미를 따라서 나누는 거고 요게 기능을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몸통의 기능을 하는 체언에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뭐 때문에 서로 다르게 구분되고 있는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사입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자, 가방. 우리가 이 물건이나 뭐 이런 거를 넣고 들고 다니는 천으로도 돼 있고 가죽으로도 돼 있는 그 물건의 이름을 우리가 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해요. 명사.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어 머릿속으로만 떠올릴 수 있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이를테면 꿈. 이거 우리가 실제로 얘기할 수 없죠. 희망.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에는 이런 식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는 도대체 뭐냐?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명사와 대명사. 자, 우리가 명사가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면요. 대명사는 그 이름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자, 그래서 이를테면 유진, 이렇게 유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
이 유진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유진이는 오늘 학교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유진이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유진이를 부를 때도 유진이가 뭐 했네? 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것도 그래서 대명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를 대신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나, 너, 우리와 같은 거 또는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처럼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것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명사는 명사로 쓰여 있는 것을 대명사로 바꾸는, 적절하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저, 그러니까 뭐 이것, 그것, 저것 또는 뭐 여기, 거기, 저기 요거 차이를 기억을 해두죠. 자, 다음으로 수사입니다. 수사는 우리가 이 수라는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3, 4 이런 거 수사입니다. 하나 이런 거 수사입니다. 첫째 이런 거 수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라고 하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나타내니까 양, 순서 할 때 이 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양수사는 이제 뭐 하나, 뭐 1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요. 서수사는 첫째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제1, 제2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서수사라고 합니다. 두 개를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있고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있다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사랑 헷갈리는 게 수관형사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관형사 설명드릴 때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체언에 속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용언에 속하는 동사와 형용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술어로 쓰는 거 그리고 예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보시면 각자 설명하는 게 달라요.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먹다. 이거 먹는 동작을 수행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는 이제 가다. 가는 동작을 수행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요, 여러분, 중요한 특징. 명령형으로 쓰거나 청유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명령형과 청유형이 뭐예요? 자, 명령형은 말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뭐뭐 해라. 이렇게 쓰죠. 먹어라. 가라. 이렇게 쓰잖아요. 자, 청유형은요, 반대로 뭐뭐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거 먹자. 야, 거기 우리 가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가지고 이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동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형용사는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못 써요. 이따가 형용사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기본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용언의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가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야, 너 거기 갈 거야?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야, 거기 가니? 갔어? 갔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르게 거기 가고 싶어. 가고.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우리는 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 어떻게 만드냐면요. 용언의 어간에 다라는 어미를 붙이는 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해요. 선생님, 어간이 뭐예요? 자, 어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서, 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어를 활용할 때, 말을 바꾸는 걸 활용한다고 해요.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간, 이 뒤에 막 바뀌는 거, 그걸 우리가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이 어간에
다를 붙이는 걸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 계속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미가 다양하게 붙어서 바뀌는 걸 활용한다고 표현해요. 자,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형용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는 이제 동사랑 뭐가 다르냐? 형용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쁘다. 자, 우리가 아까 동사는 동작,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저 친구 예쁘게 서 있는데요. 저거 동작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서 있는 상태가 예쁘다고 표현을 하는 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예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표현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명령형으로 못 써요. 내가 친구한테, 야, 너 예뻐라! 한다고 그 친구가 예쁘지 않죠. 예쁘게 할 수가 없죠. 또는 그 친구에게, 자, 청유형으로 야 예쁘자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문장에서 꾸미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 얘기했는데요. 그 수식어 안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포함됩니다. 자, 이 관형사와 부사 어떤 점에서 다르느냐? 자, 우리 아까 전에 체온과 용언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관형사는요, 체온을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집은 우리가 명사죠. 그래서 체온이에요. 집은 집인데, 새 집입니다. 이렇게 체온을 꾸미는 걸 우리가 관형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선생님, 부사는요? 부사는 뭔데요? 자, 부사는 용언, 주로예요,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선생님 왜 그냥 용언이 아니고 주로입니까? 용언 말고 막 다른 것도 수식하긴 하거든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로 용언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식을 하느냐?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되게 커요. 크다. 근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아주 크다. 이런 걸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관형사와 부사 이렇게 수식하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관형사, 수관형사라는 게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수사와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이 수사는 체언이고 관형사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관형사, 얘는 뭘 꾸며줘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문장에서 이제 몸통의 역할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사탕 하나를 먹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는 수사입니다. 뒤에 조사가 붙어서 이제 몸통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사탕 하나. 자, 그런데 수관형사는 꾸며줘야 되잖아요. 주로 뭘 꾸며주냐? 의존명사를 꾸며줘요. 우리 의존명사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명이라는 의존명사를 한이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의존명사가 붙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을 때 우리가 수관형사라고 한다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형사랑 부사도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요거 관형사랑 부사 구분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뭘 꾸미고 있는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관계어에 속해 있는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관계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조사는요, 여기 보시면, 강아지가 지우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랑, 강아지를 지우가 좋아한다라고 할 때, 달라진 건 오로지 얘네뿐입니다. 이것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안에서 그 단어를 주어로 만들기도 하고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잠깐 볼게요. 자,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걸 조사라고 한다라고 해요. 자, 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격조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주어를 만드는 거예요. 목적격 조사, 목적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주격 조사는 이제 뭐뭐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유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주어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붙을 수 있고 목적격 조사 을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어로 만드는 목적격 조사 이런 걸 우리가 격조사라고 하고요. 조사에는 격조사만 있지 않고 보조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문장에 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이가 우리가 공부를 잘해라고 할 때 이제 공부를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이거 조사였죠. 격조사인데요. 여기다 대고 우리가 만약에 유진이는 공부만 잘해 라고 하면 공부 빼고 딴 건 못한다라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더해져요. 또 여기다 대고 공부도 잘해 라고 하면 딴 것도 잘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고 공부까지 잘한다 라고 하는 또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조사 특별한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서술격 조사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그 조사는요 기본적으로 전부 불변어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그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 서술격 조사만큼은 가변어예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천재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써볼게요. 자, 이거 조사니까 원래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만 천재이고 천재이며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는 유일하게 좀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탄사, 이제 독립어에 속하는 감탄사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느낌을 나타내거나 부름을 나타내거나 대답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탄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예 이런 거, 응 이런 거 다 감탄사입니다. 자, 근데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유진아라고 부르는 거 이거 감탄사겠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거 우리가 혹격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탄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좀 길어졌는데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장 속에서 모습이 달라진다? 아니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불변어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불변어인 것들 중에 자, 우리가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었고요. 용언 말고 굉장히 특이하게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 요것만 가변어고요. 나머지는 다 불변어입니다. 자,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다른 말과 독립적으로 쓰인다. 거기다 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독립언. 자, 독립언에 속하는 품사 뭐였죠? 감탄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은 감탄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자, 이제 문장에서 다른 말과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 사이에 관계를 나타낸다에 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거 뭐였죠? 관계언. 거기에 속하는 조사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가 되겠네요. 5번.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